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도록 잠은 잤는데도 기운이 없고 무릎은 뻣뻣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아침 식사로 밥 한 공기와 반찬을 먹었을 뿐인데 금세 졸음이 몰려오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순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렇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로와 통증,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젊을 때는 문제없이 소화하고 에너지로 바꾸던 것이 이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 먹어온 친숙한 음식들, 하얀 쌀밥, 짭짤한 장아찌, 바삭한 튀김이 나이 든 몸에선 독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음식이 만성피로, 관절통,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키운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도 늘 피곤하고 무릎이 아프다며 약만 찾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활을 물어보니 하루 세 끼마다 흰쌀밥에 짭짤한 찬, 기름에 튀긴 반찬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식단을 조금만 손봤더니 놀랍게도 2달 만에 통증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만 챙겨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야 할 음식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동시에 몸을 해치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건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르면 손해, 60세 이후 꼭 피해야 할 건강식품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지만 위험한 음식들을 알아보고 그 대신 어떤 선택을 하면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또 살려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밤늦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해도 다음날 아침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이제는 같은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이틀씩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몸속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와 장의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간과 신장의 기능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분해와 해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몸 안에 염증 물질이나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금세 흡수되지만 나이가 들면 지방과 나트륨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면서 혈압이 출렁이고 혈관이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인슐린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당이 쉽게 오르고 내려갑니다. 똑같이 흰쌀밥 한 공기를 먹어도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던 것이 60세 이후에는 식사 후 졸음과 두통, 심장 두근거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밥만 먹으면 졸려요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음식 선택이 몸에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나이가 들어도 음식은 크게 상관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같은 음식이라도 나이 든 몸에서는 위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음식이 곧 약이고 동시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관절통,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모두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에 염증이 쌓여 무릎이 더 아프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뇌 속 기억세포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65세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별로 달콤한 걸 즐겨 먹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하루 3번 밥상마다 빠지지 않는 흰쌀밥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평생 먹어온 밥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 익숙한 음식이 가장 큰 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이 왜 더 독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지 바로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너무도 친숙한 바로 그것 흰쌀밥과 정제 곡물입니다. 흰쌀밥은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식입니다. 따뜻하게 갓 지은 쌀밥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한국인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소중한 흰쌀밥이 오히려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된 쌀은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어 섬유질과 영양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전분, 즉 탄수화물뿐입니다. 문제는 이 전분이 소화 과정에서 너무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췌장이 비교적 잘 작동해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분비 능력이 떨어져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졸음, 피로, 두통이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은 하루 3끼 꼬박꼬박 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늘 불안정하고 저녁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온통 흰 쌀밥과 흰 국수, 흰 빵으로 가득했습니다. 반찬에 채소가 거의 없었고 단백질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쌀밥의 절반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와 두부를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만나 뵈었을 때 그분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흰쌀밥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으며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건강하게 살아온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 운동 부족, 당뇨와 고혈압 유병률을 고려하면 흰쌀밥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게다가 흰쌀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흰빵, 흰국수, 과자처럼 정제된 곡물들은 공통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런 음식은 짧은 시간 배를 채우지만 곧바로 허기를 불러오고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만듭니다.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서 체중 증가와 당뇨 악화를 초래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흰쌀밥은 마치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종이와 같습니다. 금세 타오르지만 금세 꺼져버립니다. 반대로 현미나 잡곡은 나무 장작 같아서 불은 천천히 붙지만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몸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흰쌀밥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과 섞어 드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해독 방법입니다. 밥상의 작은 변화가 혈당과 관절, 심장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음식, 바로 가공육과 소시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왜 이 음식을 이겨내지 못하는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집어들 수 있는 햄, 소시지, 베이컨, 아침 식탁이나 반찬으로 자주 올라오는 스팸, 햄버거 패티. 이런 가공육은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가공육에는 보존성을 높이고 색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과의 연관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은 가공육의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소시지 하나, 스팸 한 조각에 들어있는 소금량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뻣뻣해지며 결국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종종 봅니다. 68세 할아버지 한 분은 아침마다 간단히 소시지를 구워 드셨습니다. 고기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셨지만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60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고 콩팥 기능도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식단에서 가공육을 줄이고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자연식 단백질로 바꾸자 2달 만에 혈압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는 소량의 가공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햄과 소시지를 먹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빈도입니다. 매일, 자주, 그리고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콩팥 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작은 양도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역시 심장 건강에 적입니다. 포화지방은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을 좁게 만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탄성을 잃는데 여기에 포화지방이 더해지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기름때로 막히는 것처럼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시지 한 개를 먹을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과 소금, 첨가물을 한꺼번에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싶다면 굳이 가공육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달걀, 구운 생선, 콩류만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한두 번 먹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가공육을 먹으면 몸은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든 지금 식탁에서 작은 선택이 곧 내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노년의 몸에는 더 치명적인 음식 바로 기름에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입니다. 치킨, 튀김만두, 감자튀김. 젊을 때는 회식 자리나 간식으로 즐겁게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튀긴 음식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튀김은 고온의 기름에 음식을 담그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춥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막히며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한 번은 72세 할머니가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관절에 특별한 구조적 이상은 없었지만 만성 염증 반응이 심했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매일 점심에 시장에서 사온 튀김과 전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배도 부르고 맛도 있고 오랫동안 먹어왔는데 무슨 문제겠어? 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튀김이 무릎 관절을 더 아프게 하는 주범이었습니다. 튀긴 음식을 끊고 채소 위주의 식사로 바꾸자 2달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물론 튀김을 평생 먹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튀김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해롭다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튀김의 해로움은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심장병, 당뇨, 관절염을 가진 분들에게 튀김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튀김 음식은 고칼로리지만 영양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배는 부르지만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영양 불균형과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은 튀김을 꼭 먹고 싶다면 양을 줄이고 기름을 신선하게 교체하며 집에서 직접 해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한 삶거나 구운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최선입니다. 생선은 구워 먹고 채소는 찌거나 데쳐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음식은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튀김을 끊으라고 하면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튀김을 줄이고 나면 속이 훨씬 가볍고 무릎도 덜 아프며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납니다. 작은 변화가 곧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 네 번째 위험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콤해서 위로가 되는 간식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기억력과 뇌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사탕. 이런 음식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잊게 해줍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달콤한 유혹이 오히려 뇌와 혈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단 음식 속의 정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문제는 그 뒤에 찾아오는 가파른 혈당 하락입니다. 혈당이 급등락을 반복하면 인슐린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
과도한 당분은 혈액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산물 AGES를 만드는데 이것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분은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기억력이 가끔씩 끊긴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커피 믹스 2잔과 빵, 과자를 즐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 음식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흐리게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식단을 조금 바꿔 과일과 견과류로 간식을 대체하자 몇 달 뒤 기억력과 집중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설탕이 직접적으로 치매를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당분 과다 섭취가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진 60세 이상에서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단 음식의 또 다른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단맛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다시 단 것이 당기게 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체중은 늘고 간과 췌장은 지쳐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당분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숨은 설탕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믹스, 과일 주스, 드레싱, 심지어 요거트에도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음료와 가공 간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루당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신 무엇으로 단맛을 채워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철 과일을 조금씩 먹는 것입니다. 사과 반쪽, 딸기 몇 알이면 충분히 단맛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섬유질과 비타민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고구마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자연식 간식도 좋은 대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 음식을 줄였을 뿐인데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약속 시간을 기억하는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5번째 위험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지만 노년 건강에는 더 이상 득이 되지 않는 것, 바로 짠 음식과 장아찌입니다. 짭짤한 김치, 장아찌, 젓갈, 한국 밥상에서 빠지면 허전한 반찬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짠 음식이 독처럼 작용합니다. 짠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늘리고 그 결과 혈압이 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은 탄성을 잃는데 여기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이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할머니 한 분은 나는 기름진 건 잘 안 먹으니 괜찮아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혈압은 늘 150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 끼니마다 김치를 듬뿍, 장아찌와 젓갈을 곁들여 드셨던 겁니다. 입맛이 안 살아서, 밥이 안 넘어가서라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나트륨 과다 섭취가 원인이었습니다. 식단에서 김치와 장아찌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싱겁게 무친 채소 반찬을 늘리자 3달 만에 혈압은 130대로 내려왔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발효된 김치가 유산균을 공급해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동시에 짠 김치가 혈압과 신장 기능을 해친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균형입니다. 소량의 김치는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짜게 먹는 것은 분명히 해롭습니다. 짠 음식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신장 기능 악화입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과 염분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오면 신장은 과부하에 시달리다가 점점 제 기능을 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본래 약해지는데 짠 음식은 이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김치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소금에 절인 반찬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두지 마십시오. 김치나 장아찌는 작은 접시에 덜어 2~3젓가락만 드시고 그 대신 싱겁게 무친 나물이나 데친 채소를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간이 심심하다고 느껴질 땐 참깨, 들기름, 식초 같은 향으로 맛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발이 덜 붓고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합니다. 작은 변화가 바로 몸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던 일부 건강식품들조차 사실은 노년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숨겨진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맹신하곤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이웃의 권유에서, 심지어 자녀들이 챙겨준다고 사다주는 각종 보조제가 집안 한쪽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건강식품이 실제로는 노년의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삼, 홍삼 같은 보양식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혈압을 더 높이고 심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홍삼 농축액을 드셨는데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홍삼이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에 가려 자신의 몸 상태와 맞지 않는 걸 모르고 드신 겁니다. 또 다른 함정은 에너지 음료나 고카페인 보조제입니다. 젊은 세대는 피곤할 때 즐겨 마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수면을 방해하며 탈수를 유발합니다. 몸이 개운해졌다라는 느낌은 잠시뿐이고 결국 몸은 더 지칩니다. 심지어 일부 건강보조제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 파우더나 특정 허브 보조제를 과다 복용하면 약해진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남성 환자분은 근육을 키우겠다며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과다 섭취하셨는데 오히려 신장 수치가 악화되어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물론 건강식품 자체가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는 홍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기도 하고 단백질 보충이 노인의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얼마나입니다. 나이, 기저질환,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따라 같은 건강식품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균형과 절제 위에서 지켜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식품을 새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지인의 권유만 믿고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유행하는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게 될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입맛 이상의 문화적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안 좋은 음식인 건 아는데 입에 자꾸 당기네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흰쌀밥, 소시지, 튀김, 단 음식, 짠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그런데도 왜 여전히 먹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습관입니다. 60년, 70년 동안 몸의 밴 입맛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밥상 위에 늘 있던 김치, 장아찌, 기름진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과 정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은 곧 삶의 한 조각을 버려라 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와 사회적 환경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밥 중심의 문화입니다. 모임에 가면 흰쌀밥이 기본이고 반찬은 짭짤하거나 기름진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시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튀김이고 명절엔 기름에 지진전이 빠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먹는데 나만 안 먹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편리함입니다. 가공육, 즉석식품, 단 간식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요리를 줄이고 간단히 끼니를 때우려 하다 보니 이런 음식들이 점점 생활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단 음식은 잠시라도 기분을 좋게 하고 짠 음식은 밥맛을 살려줍니다. 외롭고 지루한 노년의 시간을 달래주는 작은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봅시다 라고 권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음식 습관이 문화이자 정체성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는 습관도 충분히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둘 다 맞습니다.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소시지와 흰쌀밥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해서요, 라고 하셨지요.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소시지 대신 계란 후라이, 흰쌀밥의 절반을 현미로 바꾸는 것.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달 후 다시 배웠을 때 얼굴색이 한결 좋아졌고 이제 소시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습관을 바꾸고 결국 건강까지 지켜준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왜 먹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습관, 문화, 편리함, 심리 이 네 가지 이유를 인식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대안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해야 할 음식 대신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알겠는데 대체할 건강한 음식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식탁은 여전히 풍성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곡물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을 섞어 드십시오. 흰쌀밥이 종이처럼 금세 타오르고 꺼지는 연료라면 잡곡은 장작처럼 천천히 태우면서 오래도록 에너지를 줍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단백질은 가공육 대신 생선, 두부, 달걀, 콩류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68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소시지를 드시다가 구운 고등어와 두부 반찬으로 바꾸셨습니다. 2달 뒤 혈압이 내려가고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튀김이 당긴다면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구이, 찜, 조림으로 대체하십시오. 예를 들어 고구마를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워 드시면 단맛은 더 진하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채소도 기름에 볶지 않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면 훨씬 가볍습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빵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와 제철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사과 반쪽, 배 몇 조각, 혹은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과일은 당분이 있지만 섬유질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게다가 과일의 신선한 단맛은 뇌를 자극해 기분을 밝게 합니다. 짠 반찬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요? 그럴 땐 향으로 맛을 채우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들기름, 참깨, 식초, 레몬즙을 활용하면 소금을 줄여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김치나 장아찌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싱겁게 무친 나물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학계에서도 강조하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끊는 것보다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것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단 음식을 끊으라 하기보다 과일을 권하고 짠 반찬을 버리라 하기보다 향신료와 나물을 권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밥상 위에 흰쌀밥 대신 고소한 잡곡밥, 소시지 대신 노릇하게 구운 생선, 튀김 대신 색색의 채소 나물, 케이크 대신 잘 익은 배 한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맛은 풍성하면서도 몸은 한결 가볍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릎이 덜 아프고 혈당이 안정되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대체의 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작은 식단의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늘 같은 진실을 확인합니다. 작은 식단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운동을 갑자기 늘리지 않아도, 단지 먹는 음식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과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피곤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요라며 웃으셨지만 실제로는 매 끼니 흰쌀밥과 튀김 반찬, 그리고 간간히 소시지와 햄이 식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흰쌀밥의 절반을 잡곡으로 바꾸고 튀김 대신 구운 생선, 소시지 대신 두부 반찬을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심심하다며 불평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오후의 졸음과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약보다 음식이 더 약같네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늘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살펴보니 하루에 커피 믹스 2잔, 과자와 빵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 믹스를 줄이고 간식을 사과와 호두로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약속 시간을 잡고 있던 내가 이제는 손자 생일도 또렷이 기억하네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뇌 건강이 단 음식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신 겁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이어집니다. 어떤 연구자는 음식만으로는 큰 변화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다수의 임상 결과는 식습관이 혈압, 혈당, 관절 건강, 심지어 기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바로 음식 조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 마십시오. 밥 한 숟갈 줄이고 김치 한 젓가락 덜고 튀김 대신 나물을 올리는 그 작은 선택이 내 몸을 바꿉니다. 실제 사례들이 그 증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가지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몸이 달라져 있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머리가 맑으며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기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왜 노년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흰쌀밥과 정제곡물, 가공육, 튀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모두가 우리 밥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친구들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주사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특별한 운동도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선택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밥 한 숟갈, 반찬 한 접시, 간식 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혈관을 지키고 무릎을 가볍게 하고 머리를 맑게 만듭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음식을 줄였을 뿐인데 발에 붓기가 빠지고, 단 음식을 끊었을 뿐인데 기억력이 돌아오고, 짠 반찬을 덜었을 뿐인데 혈압이 내려가던 순간들, 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주는 음식에 따라 그만큼 회복하거나 무너집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당장 식탁 위에 한 가지를 바꾸는 순간부터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 올리면 1년 뒤에 내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아침, 가볍게 눈을 뜨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혈압이 안정되어 걷는 걸음이 한결 가볍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삶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흰쌀밥을 반으로 줄이고 소시지 대신 구운 생선을 올리며 케이크 대신 사과 한 조각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미래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